서울 강남구의 한 대기업 본사 12층. 민재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엑셀표가 펼쳐져 있었죠.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꼭 아버지를 찾아뵈어야 하는데. 민재는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전화한 게 벌써 2달 전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송파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 앞에서 박춘호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했어요. 그는 낡은 경비복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춘호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전 7시 30분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현관을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춘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휴대폰만 보며 그를 스쳐 지나갔죠. 한 중년 여성은 춘호 앞을 지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배는 왜 아직도 안 왔어요? 춘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오전 중에는 도착할 겁니다. 여성은 더 이상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춘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초소 앞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휴지가 흩어져 있었죠. 그는 묵묵히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오늘만 잘 버티자. 춘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사이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민재는 회사 근처 은행에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50만 원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돈을 세어 봉투에 넣어줬어요. 민재는 봉투를 받아 지갑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꼭 아버지께 용돈을 드려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그는 같은 다짐을 했지만 번번이 지키지 못했죠. 민재는 차에 올라타며 룸미러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금의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어요. 오후 12시 30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은 전화를 받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정 사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소장은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춘호 씨, 101동 정 사장님이 주차 문제로 화나셨어요. 춘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101동 지하주차장. 정 사장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말이 돼? 내 차 옆에 이렇게 붙여 세우면 어떡해?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관리소장은 땀을 닦으며 변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사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확인은 무슨, 당장 경비원 불러. 춘호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어요. 정 사장은 춘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관리를 이따위로 해? 춘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자. 정 사장은 앞장서서 걸었어요. 춘호와 관리소장이 그 뒤를 따랐죠. 관리사무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 사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춘호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대답을 해.
정 사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봉투를 손에 든 채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관리사무소로 온 거였죠. 복도 끝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민재는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정 사장의 손이 아버지의 뺨을 향해 움직이는 장면을. 퍽! 둔탁한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민재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그는 숨을 참으며 문틈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정 사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관리사무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문손잡이를 향해 뻗어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눈이 보였어요. 춘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죠. 나서지 말라. 춘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서는 정 사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일해서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 서류한 묶음이 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춘호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춘호는 몸을 굽혀 서류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 사장은 소장을 쏘아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책임져야 해. 소장은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옆에 서 있던 입주민 대표 2명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경비원이 실수한 건 맞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춘호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어요. 춘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그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경비원 한 명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그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저 사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옆에 있던 젊은 경비원이 작게 중얼거렸죠. 춘호 형님은 왜 저렇게 참으시는 걸까요? 나이 든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서 정 사장이 의자를 뒤로 밀어냈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과 마찰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춘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하면 안 돼. 침이 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양손은 몸 옆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어요. 정 사장의 분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민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춘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 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 정 사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사무소를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정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잔뜩 긴장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리소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춘호 씨, 괜찮으세요? 춘호는 고개를 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어요. 춘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모두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무소를 나왔어요. 경비초소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기둥 뒤에 숨어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춘호는 초소 앞에 세워둔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초소 밖에서 다른 경비원들이 조용히 춘호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민재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왜 저러시는 거지? 민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뺨을 맞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빗자루를 드는 모습이 겹쳐졌죠.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이었죠. 민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저렇게까지 참으시는 걸까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들에게 외근이 있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향한 곳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아파트였어요. 이번엔 관리사무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재는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정리하다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주차 문제로 항의하신 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왜 필요하신데요? 민재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희 회사에서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민석 사장님이세요. 민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정민석? 그 이름은 10년 전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무소를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아 민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수술비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민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돈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 누군가 수술비 전액을 후원해 줬습니다. 병원 측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정민석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그가 악수하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었어요. 민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었구나. 10년 만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차에서 내려 경비초소 쪽으로 걸었습니다. 춘호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어둔 채 김치 한 조각을 집어먹고 있었죠. 민재는 초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춘호의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어요. 춘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재는 조심스럽게 초소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다. 민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몇 장을 넘기자 눈에 띄는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는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200만 원.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는 매달 급여 명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따로 표시해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상환액 50만 원. 민재는 급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계산했어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천만 원. 원금의 2배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황급히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초소를 나왔습니다. 춘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재는 재빨리 건물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춘호는 초소로 돌아가 다시 도시락을 집어들었어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 앉아 민재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민석이 수술비를 내준 것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이곳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민재는 회사 동료 재훈을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형, 만약 누군가 은혜를 갚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해? 재훈은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무슨 얘기야? 민재는 차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재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건 자존심 문제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돈을 갚는 것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별게 아닌가요? 민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정민석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부한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민재는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정민석 대표는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과거를 반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재는 더 깊이 검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직접 아버지께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민석을 만나봐야 할까요?
민재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아버지께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를 힘들게 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어머니 병원 기록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10년 전 병원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는 오전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수술받았던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본관 건물로 들어갔어요. 병원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재는 1층 원무과로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했어요. 민재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2015년 3월에 입원하신 기록이 있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수술비 내역도 보실 수 있어요. 직원이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받아든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 총액 3,2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줄에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전액 후원자 정민석. 민재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민재가 복도에서 음료수를 사오려 할 때였습니다. 로비에서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남자가 정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는 것을 정민석이 붙잡았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민석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굽힌 허리가 한참 동안 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기억났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회계 담당을 검색했어요.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민재는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무가 김수진 과장님 계신가요? 교환원이 잠시 후 연결해줬어요. 네, 김수진입니다. 민재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환자 가족인데요.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수진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아, 그때 기억나네요. 특별한 케이스였거든요. 민재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김수진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후원자분이 전액을 내셨는데요. 그 후로 매달 입금이 들어왔어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입금했나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환자 보호자 박춘호 씨였어요. 김수진의 말에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입금하셨더라고요.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통화를 끄는 민재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비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갚아왔던 거예요. 그것도 원금의 2배 가까운 돈을.
민재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아버지를 만나 모든 걸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경비초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춘호 씨 어디 계세요? 민재가 급하게 물었어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백일동 정 사장님 댁으로 가셨어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사무소를 뛰쳐나갔어요. 백일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재빨리 뛰어들어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또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15층에 도착하자 민재는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정민석의 집은 1501호였습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한 명은 분명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정민석이었습니다. 민재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정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재는 숨을 죽이고 더 집중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민석의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춘호는 그 앞에 곧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그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청하듯 떨렸어요. 춘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석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건 제 속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어요. 20년 전,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자재를 썼습니다. 춘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정민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정민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그 사람은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정민석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도와주신 겁니까?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문 밖에서 민재는 숨을 죽이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파트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춘호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제 방식으로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정민석이 고개를 들어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속죄라니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춘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20년 전 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제 형이었습니다. 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아내를 살렸습니다. 정민석은 소파에서 무너지듯 허리를 숙였어요. 그럼 당신은 저를 용서한 겁니까?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정민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춘호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며칠 전 제가 당신을 때렸습니다. 정민석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춘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민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한 겁니다. 당신에게. 춘호는 정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그만 내려놓읍시다. 정민석이 고개를 들어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진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문 밖에서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춘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춘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민재야.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민재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민석은 소파에 앉은 채 민재를 올려다봤어요.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재가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춘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랜 고통과 오해가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백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첫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직서. 민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장이 출근하자 민재는 그의 자리로 갔어요. 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접힌 사직서를 건넸어요. 부장은 서류를 펼쳐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부장은 한동안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나? 부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 사인했어요. 민재는 사무실을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10년 동안 달려온 길을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을 시간이었어요. 오후 민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경비초소에는 춘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가자 춘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호는 펜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민재는 초소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민재의 말에 춘호의 눈이 커졌어요. 왜 갑자기?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춘호는 아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우리 함께요. 춘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저녁 춘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했습니다. 경비복을 정리하고 초소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입주민 몇 명이 경비초소로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춘호 씨,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모른 척했어요. 춘호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바쁘셨으니까요. 입주민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경비원 복지기금 설립 안내. 정민석이 사비를 털어 만든 기금이었어요. 관리소장은 춘호를 불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 사장님이 1억 원을 내놓으셨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춘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변하고 계시는군요. 민재는 집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보안업체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보안업체. 다음 날 민재는 춘호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춘호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민재가 만든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우리 작은 보안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춘호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괜찮겠니? 민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춘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다 아들. 민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춘호경비로 할게요. 춘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류를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 등록 끝났어요. 춘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춘호경비 주식회사. 그 글자를 보는 춘호의 손이 떨렸어요. 민재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춘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정민석이 경비초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춘호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십시오. 춘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민석을 맞이했습니다. 정민석은 봉투를 건넸어요. 제 회사 경비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춘호는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첫 계약이 될 겁니다. 정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춘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
정민석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와 춘우는 경비초소 앞에 나란히 섰어요.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춘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함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춘우는 천천히 경비복을 벗었어요. 옷걸이에 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시간이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민재의 말에 춘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비초소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춘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앞으로 걸어갔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간판이 걸렸어요. 춘우경비 주식회사.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민재는 건물 아래에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책상 4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경비원 교육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춘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민재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잖아요. 첫 교육생이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춘우 경비 맞습니까? 춘우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둘 교육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총 5명이 작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민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 2주간 함께 교육받으실 겁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됐어요. 춘우는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가르쳤습니다. 경비일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춘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중했어요.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생들은 진지하게 춘우의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춘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민재는 교육생들에게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민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대우, 적절한 휴식, 그리고 존중받는 환경을 약속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모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춘우는 교육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교육이 끝나고 정민석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손에 커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반갑게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춘우와 정민석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정민석이 먼저 물었어요. 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다음 분기 계약 연장서입니다. 춘우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석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춘우는 경비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보관해둔 오래된 경비복이었어요. 손으로 옷깃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그는 옷을 깨끗이 개어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이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교육 정말 좋았어요. 민재가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교육생들 표정 보셨죠?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더구나. 민재는 국을 한술 떠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춘호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주말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춘호 씨가 차린 회사라며? 예전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할머니였어요. 춘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 춘호 씨가 대단한 일 하신다고. 춘호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할머니는 춘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한 달 후 사무실에는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을 마친 5명이 정식 직원이 됐어요. 민재는 그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관리했습니다. 춘호는 사무실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춘호는 퇴근하며 경비초소를 지나쳤습니다. 예전 일하던 아파트 근처였어요. 초소 안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춘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새 경비원이 춘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춘호 형님, 잘 지내시죠? 춘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춘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며칠 전 액자에 담아 걸어둔 것이었어요. 춘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소.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춘호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은 사무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춘호와 민재는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춘호는 천천히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춘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민재는 아버지 옆에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춘호 경비는 이제 30명의 직원을 둔 중견 보안업체가 됐어요.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표이사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상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어요. 벽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아버지 춘호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신입 직원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강의실로 들어가 새 직원들을 맞이했어요.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낡은 아파트 경비초소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곳에서 제 아버지는 1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경비원이셨어요.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천직처럼 여기셨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봤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민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춘호가 경비초소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참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웠죠. 교육이 끝나고 민재는 차를 몰고 송파구로 향했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꽃을 내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민재는 경비초소로 걸어갔어요. 초소벽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실 근무자 박춘호. 민재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초소 앞 작은 공간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명패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오늘도 찾아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민재는 명패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요.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경비초소에서 젊은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민재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민재는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경비원은 꽃을 보며 말했어요. 박춘호 선배님 이야기는 저희도 다 압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경비원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민재는 초소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청소 도구들. 하지만 이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정민석이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도 손에 꽃을 들고 있었어요.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춘호 씨 생신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명패를 바라봤어요. 정민석이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민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의 계약서입니다. 민재는 봉투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계속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민석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민재는 명패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어요. 걸음걸이는 가벼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민재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차에 올라탄 민재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룸미러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렸어요. 저 잘하고 있죠?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재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경비초소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한 번 더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앞을 향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로에는 퇴근길 차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도시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아버지. 민재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앞을 향해 있었어요.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민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